건조 냉동기능사 실기 필답형 문제에서 5월에 마지막 주에 시험 본 유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 출제를 정확하게 적은 게 아니고 유형을 보여드립니다. 이해를 하시면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을 보신다면 댓글이나 문제 유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기기의 명칭과 용도는, 그림에서 보이는 명칭은 그림으로 보면 냉각탑으로 보이는데 압축기에서 수액기로 가는 냉매 코일, 즉 응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응축기를 우리는 증발식 응축기, 에바콘이라고 합니다. 증발식 응축기.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압축기에서 압축하고 압축된 고압가스가 응축기로 나와 실내로 와서 수액기로 증발한 다음에 수액기로 가서 팽창 밸브를 통과하고 쉐렌 튜브로 그릴까요? 쉐렌 튜브형 증발기에서 팽창한 다음에 증발한 가스가 압축기로 흡입되는 상태로 된다라면, 계통도를 압응팽정으로 그린다라면 이 응축기는 에바콘덴스다, 에바콘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응축기를 공냉식이 아닌 수냉식, 즉 물의 증발 잡열을 이용하므로 냉수 소비량이 적어서 냉각 수량이 부족한 곳에 적합하고 외기의 습고온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관이 길기 때문에 압력 강화가 큽니다. 냉각탑이 필요 없고 겨울철에는 공냉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물을 빼버리면 되고 팬만 가동해도 되고 팬으로 응축기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장치와 프레온 중형 냉동 장치에 많이 쓰입니다. 에바콘은 수조, 펌프, 노즐, 엘리미네이터, 팬 등으로 형성이 되고, 특히 비 오는 날에는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수증기가 바로 증발을 하지 못해서 배기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펌프, 팬, 노즐, 팬, 수조 등의 부속 설비가 많습니다. 이 그림의 정확한 문제 유형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증발식 에어컨이 출제된 걸로 판단이 되며, 명칭은 증발식 응축기이고 특징은 증발 잡열을 이용하니까 냉각수가 적다. 하나. 두 번째, 외기의 습고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압력 강화가 크다. 겨울에는 공냉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정도 4가지에서 5가지 정도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응축 부하를 물어본 건지 응축 부하의 계산식을 물어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응축 부하에서 출제가 된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증발기에서 흡입한 열을 냉동 능력이라고 하고
냉동용은 Q2라고 씁니다. pH 차트, 즉 몰레르 차트에 쓰면 1에서 4까지의 값을 Q2, 즉 냉동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1에서 2번으로 일어나는 요 1은 압축기 1의 열당량입니다. 압축 1량이 되겠습니다. H2-H1이 압축 1량이 되겠습니다. 응축기는 QC가 되면서 여기서의 응축기 방열량이 됩니다. 응축기 방열량은 QC이고 QE 더하기 AW가 될 것이고 이것이 Q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열량은 QC는 H2-H3까지 정리되는 것이 응축기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냉동기에 대한 응축 부하가 아니라면 공기 응축 부하라면 이제 내용은 다르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기의 엔탈피는 그 공기가 가진 온도 곱하기 GC 델타 T죠. G량 곱하기 C 델타 T에다가 G와 감마의 양으로 구하는데 이 공기는 0도씨 정말 잠열이니까 597에다가 델타 X 값이 절대습도의 변화 값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축에 대한 부하는 요 값이 정리돼서 공기, 습공기 선도에서 A점에서 B점으로 되었을 때 절대 습도 값을 준다라면 공기량 G는 1.2Q죠. 그래서 응축부하 QL은 1.2Q 곱하기 597.3 곱하기 x2-x1의 값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xa-xb가 되겠죠. 공기의 응축 부하와 냉동기의 응축기 방열량 두 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투지경 사이트 글래스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은 사이트 글래스입니다. 사이트 글래스는 요 유리창으로 보이는 냉매 흐름과 양을 살펴볼 수 있고요. 요 안에 있는 것으로는 냉매 중에 수분 양을 볼 수 있는 점검창이 되겠습니다. 1번 설치 목적을 쓰시오. 바로 답을 쓰면 냉매 흐름 충진 상태를 알 수 있음, 상태 파악이 가능하고
다음에 수분, 혼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앞봉팽정 중에서 고압측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쓰는데, 응축기 다음에 수액기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고, 팽창 밸브 전에 전자 밸브가 있으면 이렇게 써서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이 기기, 즉 사이트 글래스 수분에 따른 색깔 변화이다. 갈로 안에 적당한 색깔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수액기에서 팽창 밸브로 가고 있다라면 요 안에 기포가 한 방울이나 두 방울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르는 걸로 보입니다. 냉매 상태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 안쪽에 있는 요 핀이 수분이 없으면 정확하게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쪽에 초록색이 있죠. 여기가 드라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건조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 시에는 녹색으로 표현됩니다. 이쪽 수분이 많은 쪽은 노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황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노란색인데 뭐 황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수분이 많으면 황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드라이를 갈아야 되겠죠. 그런데 수분이 조금 들어와 있으면 주의사항이죠. 그래서 황녹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건조 시에는 녹색, 수분이 많으면 황색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시경, 즉 사이트 글래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장비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 명칭과 특징을 쓰시오 라고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1번에 보이는 이 열교환기는 이중관식 열교환기가 되겠습니다. 이중관식 열교환기는 바깥쪽에 요쪽에 안으로 들어가는 관이 이렇게 정리돼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쪽은 액이 들어갔다가 가스가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액으로 나오겠지요. 그리고 이 방향이 된다면 냉각수는 이쪽에서 들어가서 반대편 대항류의 흐름으로 냉각수가 나올 수 있는 이중관식 열교환기입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가로 하면 두 개의 이중관으로 제작된 것이고, 설치 면적이 작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형 냉동기에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를 더 한다라면 고장 수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판형 열교환기를 살펴보면 얇은 스텐 판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사이에 패킹을 끼워서 이 그림 자체가 판형 열교환기죠. 플래팅 열교환기인데 패킹을 채워서 쓰는 열교환기를 판형 열교환기라고 합니다. 갑은 특징으로는 얇은 판을 여러 장 겹쳐 만든 거다. 납은 물론 이 용량에 비해서 설치 면적이 작습니다. 답은 분해 수리가 용이합니다. 라보는 용량 증가가 또한 용이합니다. 이렇게 특징과 열교환기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요 열교환기는 응축기에서 한 번씩 다 이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한번 풀어드리고요. 다른 문제들은 실전 문제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실전 문제에 있을 것을 그냥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발기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해당 증발기의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그림만 보고 풀 수는 있겠는데요. 1번은 헤링본 타입이네요. 헤링본 증발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트 쿨러가 되겠습니다. 유니트 쿨러. 유니트 쿨러는 강제 송풍식 핀 튜브 증발기가 됩니다. 유니트 쿨러 강제 송풍식 핀 튜브 증발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판형 증발기입니다. 판형 증발기. 판형 증발기는 열교환기로 많이 사용되는 증발기가 됩니다. 네 번째는 쉘 앤 튜브 증발기가 되겠습니다. 그림만 보고 정답을 맞춰봤습니다. 그림이 없을 때는 아래에 있는 설명으로 나오겠죠. 상부에는 가스헤드, 하부에는 액헤드가 있어서 주로 암모니아 만액식으로 제빙장치의 브라인 냉각용으로 사용되는 증발기. 위에 그림하고 맞춰보니까 1번은 헤링본 증발기. 그림도 글씨를 틀렸네요. 헤링본 증발기입니다. 헤링본. 증발기라고 하고, 헤링본 증발기는 탱크식 증발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나간 외부에 전열 면적 증가를 위한 핀을 부착하고 송풍기로 강제 대류시켜 증발기 재상을 위해 전열 히트가 코일에 삽입되는 구조의 증발기. 그림을 보면 유니트 쿨러죠. 강제 대류, 핀 코일 증발기가 되겠습니다. 유니트 쿨러라고
표현을 바로 할 수 있겠는데요. 미드쿨러에는 모두 들어있다. 전열, 제상 히터. 제가 말이 자꾸 헷갈리네요. 제상 히터도 들어있다. 세 번째는 스테인 강판에 리버형의 골을 만든 전열판. 리버형 골은 빨래판처럼 생겼습니다. 여러 장을 붙여서 나열하여 볼트를 연결시킨 것으로 원통 다간식에 비해 열 관리율이 3배에서 5배 정도, 열 관리율이 3배에서 5배 정도로 열전단이 매우 우수한 정발기. 그림을 봤더니 판형 정발기가 되더라. 판형 정발기. 네 번째, 쉘 내 냉매. 튜브 내는 브라인이 흐르고 공기조화장치, 화학약품, 식품공업 등의 브라인 냉각에 사용되는 정발기는 쉘 앤 튜브식입니다. 튜브 정발기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탱크식 정발기라고도 하고 그림처럼 생긴 제빙 장치에 사용하는 정발기, 헤링 본 정발기, 탱크형, 지상 히터가 들어있는 동관에 핀을 붙인 강제 대류형 정발기는 유니트 쿨러, 강제 송풍식 핀 튜브 정발기라고도 한다. 리브형 판을 여러 개 붙인 것, 쉘 앤 튜브보다 전열률이 3에서 5배 정도 좋은 열교환기를 판형 정발기라고도 합니다. 쉘 내에 튜브를 연결해서 만든 정발기는 쉘 앤 튜브식 정발기가 되겠습니다. 팽창 밸브 입구와 정발기 출구간에 설치하는 액가스 열교환기의 설치 목적 3가지를 쓰시오. 그림은 참고로 좋네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정발기로 돌아가는데 응축기에서 나온 고온고압의 가스가 과냉각돼서 팽창 밸브로 갑니다. 과냉각이 된다 그랬습니다. 정발기에서 나온 저온저압의 냉매 가스가 압축기로 들어가기 전에 열교환을 거쳐서 압축기로 들어갑니다. 이 냉동기는 프레온 냉동기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프레온 냉동기는 액압축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냉동 효과를 키우는 목적도 있습니다. pH 차트에서 보면 정상적인 냉동 기계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전이 되겠으나 이 열교환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차가운 액냉매가 열교환기에서 열교환에서 온도가 올라가죠. 이렇게 1번에서 2번으로 1번에서 2번으로 올라오고 여기 3번에서 4번으로 냉각되는 3번에서 4번으로 냉각되는 열교환을 통하면 그림처럼 냉동 효과가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액가스 열교환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열교환기는 이중관식으로 보이는데요. 식 열교환기로 보이고, 우리가 저온 압축기, 소형 압축기에서는 팽창밸브를 뭘로 쓴다? 모세관으로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증발기를 통해서 간다면 이렇게 열교환시켜서 압축기로 혼입시킵니다. 모세관으로 바로 간접촉식으로 쓰는 거죠. 이게 일반 가정용 냉장고에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열교환기 설치 목적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1번은 냉매액을 과냉각시킨다. 응축기 출구 냉매액을 과냉각시킨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과냉각시키고 나니까 냉동 효과가 좋아집니다. 2번까지는 냉동 효과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교환기에서 받은 일이니까 증발기에서 받은 일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냉동 효과가 상승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습압축이 일어나고 있었다면 열교환하면 근조압축으로 되죠. 그래서 습압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습압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 네 번째를 하면 냉동 효과가 좋아지니까 성적 계수가 상승하겠죠. 다섯 번째는 냉동 능력도 증가할 겁니다. 여섯 번째는 특별한 내용입니다만, 만액식 증발기에서, 만액식 증발기는 저온이거든요. 이때 유해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열교환을 하기 위해서 증발기에서 열교환을 해서 유해수를 용이하기 위해서 하기 위함으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만액식 증발기 유해수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저는 1, 2, 3번까지를 정답을 해서 팽창밸브 액가스 열교환기의 설치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습공기 선도를 작동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비에서 혼합 냉각 공급하는 습공기 선도를 작동하시오. 이렇게 1번 문제가 출제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름철 RA가 들어오면 아웃되어 1번이 들어와서 3번이 믹싱 에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 코일, 냉각 감섭에서 실내로 공급되는 라인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보이는 대로 습공기 선도를 그린다라면 여름철에 바깥 외기 온도가 높고 상대 습도도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전과 실내적은 26도씨에 50% 상대 습도를 갖는 지정점을
환기와 아웃에어의 혼합점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3번이 MA 지점이 되고, 이제 장치 노점 온도 A, D, P라고 하는 장치 노점 온도를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 이게 실내점이죠. 실내점이면 2번 점이 되는데 2번 점에서 SHF를 따라서 2번 점에서 내려가는 요 교차점까지, 요 교차점 이외의 점은 바이패스 팩터라고 하고, 요 안쪽은 콤팩스 팩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도를 하면 우리는 1번, 2번 혼합점, 3번, 그 다음에 SHF를 통해서 3번과 교차하는 요 지점, 빨간 선으로 작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계산식을 구하라고 그러면 또 구해야 되겠죠. 이 공기 풍량이 G라고 한다면 외기부하는 G 1.2Q죠. 곱하기 H 3-H2가 외기부하가 됩니다. 실내부하 QR은 색깔을 또 다르게 하면 Q 실내부하는 1.2Q H 이거 하늘색으로 할 걸 그랬네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부하 1.2Q에 H1 마이너스 실내부하 실내부하는요, 이건 믹싱부하고, 실제 실내부하는 H2 마이너스 H5 2 마이너스 H4 요점이 되는데요. H2 마이너스 H4 점까지가 실내부하고, 제열부하는 아래쪽에 제열을 할 때 요 부하를 계산하니까 필요 없고, 냉각 코일의 부하는 H3 빼기 H4점이 되겠습니다. QCC는 1.2Q H3 빼기 H4점. 아까 냉각 코일에 대한 감습량 했습니다. 그래서 냉각 수량은 G 곱하기 H3-H4 S3-X4 델타 X 값이 되겠습니다. 이 델타 X 값이 나오면 우리는 감습 열량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죠. 1.2Q 곱하기 597.3 곱하기 X3 빼기 X4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풍량, 실내 송풍량은 Q는 1.2Q C 곱하기 델타 T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Q에 의한 값은 냉각 코일의 열량 나누기 1.2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로 나누면 우리가 풍량에 의한 값 큐빅미터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석공기 선도의 혼합 냉각 급기에 대한 선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열부하가 나온다라면 요 제열부하 값만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마 시험에는 작도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공기, 가습기를 설명한 것이다. 갈로 안에 가습기 종류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림으로만 보면 요 그림은 노즐에서 분무하는 방식이죠. 그림으로 보면 이 가습기는 분무식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전기 압력에 압력까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다 밑에 트랩도 있네요. 전기 공급식이 되겠습니다. 종류와 설명이 있네요. 설명부터 문제를 보면 1번 답, 물 또는 온수를 직접 공기 중에 분무하는 방식으로 가습량이 많지 않고 제어 범위가 넓고 간단하다. 원심식과 초음파식과 분무식이 있다. 네, 요거는 분무식, 수분무식 가습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류로는 전기식이 있고, 전기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2번을 읽어보면 공기 중에 직접 전기를 분무하는 방식으로 가습 능력은 가장 좋으나 소음 발생 및 화상 우려가 있다. 전열식, 전극식, 적외선식이 있다네요. 이거는 전기 가열식 혹은 전기 발생식이 되겠습니다. 직접 발생하는 방법이죠. 두 개 중에 한 개의 답을 덜치면 되겠습니다. 전기 공급식은 외부로부터 만들어진 전기를, 즉 보일러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죠. 공급받아서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노즐 분무식과 과열 전기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노즐 분무식이 되고 이 부분이 과열 전기식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3번 세라믹 베이퍼 등의 건조성이 높은 소재에 물을 적시고 표면에 바람을 불어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가습하는 방법. 회전식, 모세관식, 적화식. 모세관을 보니까 바로 생각이 나네요. 물에 담아서 세라믹 페이퍼나 종이 페이퍼를 감아서 롤로 돌리고 바람을 통하면 가습이 증발해서 가습이 되겠죠. 이 방법은 기화식 가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습기는 크게 수분무식, 전기식, 기화식이 있다. 수분무식은 원심식, 초음파식, 분무식이 있고요. 전기 발생식으로는 전열식, 전극식, 적외선식이 있습니다. 전기 공급식으로는 노즐 분무식과 과열 전기식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 공급식은 전기 가습 효율이 100%인 가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화식은 수분을 증발시켜서 가습하는 방식이 기화식이 되겠습니다. 회전식, 모세관식, 적화식이 있습니다. 공기 가습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축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해당하는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1번 강간 또는 동관 등을 구부려서 그 힘에 의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것으로 공률 방향은 관 6배 지름 이상으로 하는 신축 위험은, 이 위험 이름은 루프형입니다. 루프 신축 위험이고, 2번 본체 속에 미끄러지는 관에 의해 흡수되고 슬리브와 본체 사이에 패킹을 넣어 누설을 방지하는 신축 위험은 슬리브와 본체, 슬리브형입니다. 슬리브형.
3번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제의 주름을 잡는 것으로 급수 냉난방병원에 많이 사용하는 신축이염은 주름을 잡은 거죠. 얘는 벨로우즈형이 되겠습니다. 벨로우즈형. 신축이염은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루, 슬, 벨, 스, 볼. 루, 슬, 벨, 스, 볼. 루는 루프형입니다. 슬은 슬리브형입니다. 벨은 벨로우즈형입니다. 스는 스위블 조인트입니다. 볼은 볼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색깔 바꿔서 진한 걸로 하면 루프형은 형태가 혹은 이렇게 만드는데 관지름의 6배 이쪽으로 갈수록 응력이 가장 좋은 것, 즉 압력에 잘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루프형은 옥 외에 설치하고 광경의 6배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슬리브형은 슬리브 안에 관을 넣고 안쪽에 패킹으로 누수를 잡는 것을 슬리브라고 합니다. 벨로우즈형은 주름관에 연결하고 밖에 케이싱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벨로우즈 타입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벨로우즈 타입이 되겠습니다. 요 종류는 스텐, 동판, 다음에서 보여주는 제어 기기의 명칭을 쓰시오 했습니다. 1번 이 기기의 명칭은 이 기기는 EOCR이네요. EOCR 1번 명칭은 EOCR 즉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EOCR이라고 하고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두 번째, 이 기기의 역할,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의 역할은 여기에 설정된 전류값, 설정된 전류값 이상의 과전류가 흐르면 전원을 차단하는 기기가 EOCR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에서 전류를 설정하는 로드, 그 다음에 딜레이 타임, 그 다음에 동작 지연 시간 타임, 그 다음에 복귀 리세트 시험 테스트, 그 다음에
fail safety mode N과 R로 정리되고 A1, 2는 조작전은 95, 96, 97, 7번은 출력 단자 릴레이 커넥트가 되겠습니다. 콘택트 EOCR의 명칭과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기기의 명칭과 역할을 쓰시오. 이렇게 문제 유형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이는 요 기기는 계기용 변류기입니다. CT라고 하고 CT 계기용 변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독 사진이 나왔을 수도 있고 개척기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한 선만 끌어서 여기를 감아서 이렇게 넣어주는 요 선이라면 요 기계가 CT 계기용 변류기, 요거는 퓨저가 되겠네요. 이렇게 CT로 명칭을 적으시면 되겠고, CT의 역할은 높은 전류를 작은 전류로 변류시켜서 기기해 주는 겁니다. 요 기기에서 나와서 앞쪽 문에 암페어미터로 이렇게 바늘로 전류를 읽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계기용 변류기가 되고, 아래쪽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감는 관통형 개척기와 그 다음에 접촉형, 특고하면은 22,900V 이상에는 접촉형을 사용하고, 중저압에서는 380V는 우리가 쓰는 거죠. 이때는 관통형 계기용 변류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핀 타이머와 내부 헤로도이다. 해당하는 접점 번호를 쓰시오. 8핀 타이머입니다. 8핀 릴레이하고도 비슷한데 타이머는 시간 지연이 있죠. 한시 동작이 있습니다. 8핀 타이머 앞에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돌아가는 시간은 60초 온 시키는 릴레이 앞면이고요. 릴레이의 회로도가 되고 회로도를 확대해서 그린 도면이 되겠습니다. 1번 타이머 전원의 접점, 전원 즉 코일의 접점이죠. 전원의 접점은 여기 2개 2번과 7번이 전원의 접점입니다. AC 220V 코일 접점이죠. 1번에서 7번이 코일 접점이 되겠습니다. 2번 타이머 순시 동작, 타이머의 순시 동작. 타이머가 동작하면 바로 붙는 접점은 B 접점 1번에서 3번 접점이 되겠습니다. 타이머 순시 동작 1번에서 3번 접점이 되겠습니다. 타이머 한시 동작, 타이머가 되고 나면 붙는 접점이 되겠습니다. 타이머가 돌아가는 동안 접점이 떨어져 있는 A 접점이 되는 거죠. A 접점. A 접점은 항상 위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접점이 A 접점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 접점 중에 요 위에 있죠. 상부에 있으니까 요 접점이 A 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서 6번 접점이 A 접점, 그래서 8에서 6번 접점이 A 접점. 4번 타이머 한시 동작 B 접점. B 접점은
접점이 표시가 아래에 있거나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B접점이라고 합니다. 노멀 클로즈가 되는 접점이죠. 색깔이 같으니까 잠깐 다른 색깔로 보면 B접점은 여기에 보이는 요 접점이 한시동작 B접점이 됩니다. 요 삼각형이 한시동작을 가리키죠. 요 삼각형이 한시동작을 가리키고 아래쪽에 있으니까 B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에서 5번으로 가는 접점이 B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서 5번으로 가는 접점이 B접점, 8번에서 6번으로 가는 접점은 A접점, 순시동작 접점은 1번에서 3번 접점, 요거는 A접점이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1번과 8번은 전원접점이다 라고 8핀 타이머 내부 회로들을 보고 접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존행동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존행동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